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근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스터디클럽에서는 시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 보통 이런 순서대로 올려드려요. 그런데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1번, 2번, 6번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 시황에서 전해드린 월가 IB들의 의견들 중에서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의견을 MBC 뉴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좀 더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 링크도 고정 댓글에 한번 남겨놔 드릴게요. 이 기사 링크였고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 달리오가 우려하는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매일매일 서로 관세를 올리겠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10년 뒤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풍자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는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 그러니까 뭔가 매일매일 트럼프의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를 크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저는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어떤 고견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레이 달리오는 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 이하로 줄이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요는 줄고 공급만 넘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하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수요가 왜 줄고 공급이 왜 넘치는 상황이 올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왜 금융시장이 위험해질까? 미국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험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채권 수요는 줄고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채권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빌리잖아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라고 하고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용증 같은 개념인 건데, 네가 얼마를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얼마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하는 게 차용증이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이 이런 차용증을 발행하면 누가 돈을 빌려주냐면 은행이나 연기금, 해외 중국이나 일본 대표적으로 이런 주체들이 국채를 사주고 이제 미국 정부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족한 돈을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수요가 줄어드는 건가?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국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높은 이자로 국채가 발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지금 이걸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 세 번째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나 일본 이런 큰 손들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국채도 시장에 내다 판다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험해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당연히 금리는 급등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연동되는 이런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리 등등 이런 모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게 되니까 경기 침체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 투자자들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당연히 빼기 시작할 거고, 그 나라들도 투자가 실패한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돼서 같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GDP 대비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1차 세계대전이고 여기가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부분이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풀면서 부채도 많이 증가됐죠. 미국 정부도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높은 수준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데 부채를 줄이지 않고 다시 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고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1930년대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1930년대와 비슷하다고 얘기한 논리가 뭐냐면 과도한 부채, 그 다음에 돈 찍어내기. 1930년대 대공황 때도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 갈등이나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에 대한 부분, 지금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1930년대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파시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극단주의 같은 이념의 갈등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강대국 간의 구조적인 갈등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 대공황 같은 경우에도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 그러니까 금 같은 것들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정치적인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지금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지위에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레이 달리오가 한 3년 전에 올렸었던 이런 빅사이클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저도 조금 봤는데 되게 유용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도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정말 한치 앞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최대한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TF 투자할 때 총 보수만 보면 안 됩니다. 총 보수는 기본적인 운영 비용일 뿐 실제 부담하는 실부담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보수가 낮아도 매매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높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죠.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총 보수가 0.0068%이고 낮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로 동일 벤치마크 대비 실부담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ETF 투자 진짜 비용까지 따져보고 결정하세요.